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당 조성주에서의 이야기 역대 서사 압축 파일. 이번 시간은 서주시대 산시반 실기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대우정을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실기 수업을 했는데요. 많은 공부가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산시반은 잘 아시다시피 대우정, 그리고 모공정, 객계자 백반 이런 것과 더불어서 4대 명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작년 백강에서 산시반을 잠깐 시필한 바는 있는데요. 그때는 몇 글자 쓰지 않았죠. 이번에는 산시반 370회자 중에서 100글자를 엄정을 했습니다. 중복되는 글자, 그리고 불상자 이런 모든 것들을 좀 빼고 가급적 쉬운 자는 뺐습니다. 자, 이번 백자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면은 산시반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50자씩 끊어서 2차에 걸쳐서 시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고가 되시길 바라고요. 50자를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업 시간이 조금 길어집니다. 끝까지 지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한번 공부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산시반은 주나라 후반기인 여왕 시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한 850년경 정도 되죠. 크기를 한번 살펴보면은 높이가 약 22cm 정도, 지름이 55cm, 깊이가 대략 10cm, 무게가 약 22kg 정도 되는 비교적 큰 청동기 작품입니다. 여기에 쓰여진 글자 전문은 모두 19행으로 375자입니다. 이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당시 산 땅을 침략하여 관할하던 어느 나라와 양국의 회담을 통하여 그 지역을 돌려주면서 경계의 위치를 정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금문의 특징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둥글고 넓적하고 평평하면서도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그리고 생동감이 매우 넘치는 아주 독특한 작품입니다. 산시반에는 불명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중복자도 많습니다. 그리고 고문자라서 특히 어려운 글자도 많습니다. 앞서 밝혀드린 바대로 금문 공부에 뺄 수 없는 명작, 이 산시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100자 쓰기 중에 우선 50자 시필 들어갑니다. 네, 산시반 첫 글자는 눈썹 밑자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생긴 글자인데요. 이건 그 컴퓨터에도 없는 글자고요. 이 눈썹 밑자에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산시반에는 이 글자가 많이 나오거든요. 형태는 비슷하지만은 필순 같은 게 여러 가지 쓰기가 좀 복잡하기는 합니다. 다만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금문이나 전서에서 약간 다르게 쓸 수 있습니다. 그 점은 여러분들이 좀 감안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첫 획을 2획을 넣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세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고요. 다음에 요 반대쪽에 있는 획을 하나 더 넣어서 여기서 또 가서 이렇게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대서 보 틀어가지고 한번 멈추면서 갑니다. 금문은 보 세워서 전절 들어가고요. 이렇게.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서 보 세웁니다. 이렇게 해서 보 세워요. 그 다음에 여기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획을 넣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벌려서 다소 이렇게. 네, 동그란 거 하나 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봉으로 갑니다. 자, 세워서 요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대고, 자, 다시 한번 세웁니다. 똑바로 세워서 약간 곡선을 틀면서
자, 붓 후리지 말고 붓 세워서 끝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2개 들어가는데요. 이건 첩점이 아닙니다. 이건 획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쓰면은 눈썹 밑자가 끝났습니다. 자, 2번째 글자 맡길 사자입니다. 네, 이 맡을 사자와 통하는 자입니다. 자, 맡길 사자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붓 세워서 여기 들어가고요. 여기 하나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이렇게 붓을 꺾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 번 대서 한 번 더 이렇게 해 준 다음에 여기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가서 붓 세워서 요만큼 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붓 세웁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입구를 집어넣어 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입니다. 다음 3번째 쓸 용자입니다. 중심 획을 먼저 긋죠. 자, 여기 펴서요 세우고 이렇게 그어놓고요. 그 다음에 왼쪽 획으로 갑니다. 항상 붓을 세워 주십시오. 그 다음에 열로 갑니다. 금문이기 때문에 약간의 마디가 발생해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서 연결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서 한번 멈췄다 갑니다. 이렇게 너무 빠른 속도로 가지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붓의 운필을 따라서 자, 쓸용자입니다. 자, 4번째 글자는 스스로자. 여기서는 뭐뭇으로부터 붙어 자자입니다. 가운데를 먼저 해야 되겠죠. 이렇게 가고요. 여기는 다소 약간 짧게 이런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볼 들어가서요. 여기 한번 멈춰 주시고, 자, 여기서 약간의 전절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멈춰 주시고, 접합 풀지 말고 붓 세워서 이렇게 여기 파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5번째 흩어질 산씨반의 산자입니다. 이 시대의 다른 금문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 참고로 해서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이렇게 나갑니다. 붓을 세워서, 자, 한 번 더 세워서 면 바꿉니다. 약간 위로 몰아들게 이런 형태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약간 곡선을 주면서 하방향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붓 세워서 한 번에 갑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멈추고요. 너무 길지 않게 이런 형태입니다. 자, 6번째 고을 읍자입니다. 위를 약간 둥글게 들어갑니다. 전필 쓰고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패가지고요. 붓 세웁니다. 여기 와서 다시 붓 세웁니다. 여기까지 가고요. 그런 다음에 이건 최종으로 여기다 붙여주면 됩니다. 자, 7번째 2의 4자입니다. 위를 좀 다소 크게 씁니다. 여기 패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과감하게 와서 붙으릅니다. 그래서 요를 이렇게 갑니다. 붓 세웁니다. 여기까지 세워 주시고요. 여기다 붙여서 붓 세웁니다. 전필 씁니다. 여기다 붙여주고요. 이런 형태. 그 다음에 여기다 붙여줍니다. 자, 여기서 여기 패서 여기다 한번 붙여주고 여기다 한번 섰다 갑니다. 자, 붓 세웁니다. 이렇게. 이런 형태. 자, 여기 와서 붓 한번 세워서 전필 씁니다. 회봉. 이런 형태입니다. 자, 8번째는 이제 즉, 곧즉자입니다.
여기서는 이제란 뜻입니다. 동글게 부세워서 이렇게 절대 훑지는 마시고요. 다시 또 와서 부세워서 이렇게 접하 이렇게 해주고요. 짤막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음에 200 들어가야 되겠죠. 납작합니다. 부세워서 붓이 이렇게 틀어집니다. 자, 한 번 더 세웁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형태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최종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9번째는 흔한 자는 아닌데요. 칠복자. 이 복과 통한다 그랬는데요. 칠복자입니다. 자, 칠복자 씁니다.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서 한번 세워서 이렇게 가고요. 이거 들어가고 여기다가 한번 멈추고 이렇게 가면 되겠네. 이런 형태를 만들어 두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하나 들어가고 여기 하나 들어가고 이런 형태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형태 한번 멈추고요. 쓱쓱 가지 마시고요. 다음에 가운데를 한번 넣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옆으로 세웁니다. 한 번 더 세우고요. 이렇게 세워서 여기까지 길게 빠집니다. 이런 다음에 요 획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 획을 들어가서 마무리 지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3번째는 경계봉자인데요. 이 봉알봉자의 이체자라고 그랬습니다. 요런 글자입니다. 요런 형태의 글자인데, 자, 봉알봉자의 이체자입니다. 이게 산시반에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서 한번 멈춥니다. 짤막하게, 너무 길지 않게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14번째는 큰 대자입니다. 제가 앞서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류가 많은 법첩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그대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잘못 알 수가 있어요. 자, 큰 대자입니다. 한 번에 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멈춥니다. 끌고 내려와서 여기서 붓 약간 틀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펴서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다음 15번째는 물 건널 섭자입니다. 요점 이렇게 돼야겠죠. 자, 그런 다음에 요거를 먼저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약간 이렇게 틀어서 먼저 들어가고요. 다음에 요거 들어가고 넣고 이렇게. 다음에 요것도 요거 들어가고 넣고 그다음에 하면 되겠네요. 자, 16번째 기우제 우자. 기우제 우자입니다. 다른 법첩에서도 이거 많이 나왔죠. 붓 세웁니다. 완전히 세웁니다. 여기까지 이만큼 끌고 갑니다. 다소 삐딱하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구름문자를 먼저 씁니다. 다음에 여기서 아래로 가라앉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삐딱하죠. 이렇게 요쯤에다 대서 짤막하게 이렇게 씁니다. 자, 17번째 당나무 저자입니다.
자, 가운데부터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요 획이 들어가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틀어서 여기까지 이만큼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요렇게 해서 전절을 해서 여기까지 오고요. 점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 점을 또 넣어주고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기서 좀 두꺼운 획으로 만들어 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연결 약간 오른쪽에 내려가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나무목을 형성해야죠. 이렇게. 자, 들어갑니다. 너무 길지 않게 이 정도 선에서 붓 세우고요. 그러면 되겠네요. 자, 18번째는 제성자입니다. 이 성성자의 고자라고 그랬으면 세우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패서 한번 멈추고, 접합하고, 이만큼 가서 이렇게, 이런 형태. 멈추고, 한 다음에 오른쪽 들어갑니다. 좀 더 내려가게, 이런 형태입니다. 약간 삐딱하죠. 그 다음에 약간 기울게. 자, 여기서 재밌습니다. 여기서 약간 이렇게 틀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로 갑니다. 이런 형태죠. 그 다음에 여기다 붙여서 다소 길게. 그 다음에 여기다 붙여서 한번 멈추고요. 여기까지 옵니다. 여기까지 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막아줍니다. 자, 19번째는 뿌릴 파자입니다. 자, 뿌릴 파자 먼저 들어갑니다. 가운데부터 들어갑니다. 붓 세워서 여기까지 가야 되겠죠. 자, 이거 좀 넣어주고요. 이건 조금 세워 넣어주고요. 약간 기울게 여기서 멈추고 기울게 썼어요. 다시 여기다 붙여서 좀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점 들어가고, 네, 좀 복잡합니다. 이 점 들어가고 하나 더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런 형태로 해서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이런 형태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다소 삐딱하게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들어가고요. 여기다 붙여서 세웁니다. 그 다음에 여기로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멈춰서 다소 붓 세워서 뜁니다. 이렇게. 자, 20번째는 안내자입니다. 넉넉하게 쓰십시오. 안내자입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붙여서 약간 곡선을 주면서 붓 세우면서 곡선을 주면서 갑니다. 이렇게 좀 다소 짧은 듯. 자, 여기다가 붙입니다. 붓 세워서 자, 한 번 더 꺾습니다. 붓 이렇게. 자, 한 번에 쓱 가지 마시고요. 자, 21번째 굿셀깡자입니다. 이 운필하는 것도 가급적이면은 이런 임설을 하고 할 적에는 특히 운필은 좀 침착하게 하는 게 좋겠죠. 자, 강자입니다. 굿셀 강자입니다. 세웁니다. 좀 짧게. 여기서 여기로 갑니다. 여기서 여기로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고 한번 멈춥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붓 세워서 마무리합니다. 자, 22번째는 산뽕나무간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글자도 산시반에 여러 번 나옵니다. 자, 독특하죠, 글씨가. 자, 그러면은 쓰겠습니다. 요렇게 써보겠습니다. 자, 여기 전필을 들어가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어서 요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렇게 다소 하부가 내려앉게. 이 산시반의 특징입니다. 한쪽으로 기우는 거. 글씨가 아주 재밌습니다. 자형이. 자, 이렇게 해서 세우고 여기까지 간 다음에 이런 형태입니다. 자, 다음 글자 23번째 헛단자인데요. 이렇게 생긴 글자인데요.
이 우리 단수 헐적의 이 헛단자의 고체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부터 해놓고요. 하나 열로 연결해 주고요. 반대쪽도 하나 해놓고 열로 연결해 줍니다. 이런 형태죠. 다음에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고, 다음에 여기서 붓 세워서 이런 형태를 만들어 줍니다.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태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쓰고요. 다음에 여기 연결입니다. 연결 이렇게 잠깐 빗겠네요.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됩니다. 24번째는 길도자인데요. 원형은 이렇게 생긴 글자인데 길도의 고문입니다. 자, 길도자 이렇게 많이 쓰죠. 먼저 이거 쓰고 좀 넉넉하니 사이 벌려서 이렇게 쓰고요. 다음에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붓 세워서 여기까지 가고요. 다음에 다시 또 세워서 여기까지 가고요. 하나 더 넣습니다. 하나 더. 이렇게 이런 형태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기다 이어서 세워서 이런 모양을 만들고요. 요거하고 접합을 해서 이렇게 해주고요. 하나 넣고 하나 가로 지르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서 만들어 이런 모양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마무리 집니다. 세우고요. 그다음에 여기다 대고 해서 하면 되겠네요. 자, 25번째는 동력 동자입니다. 왼쪽 획이 다소 깁니다. 첫 획. 예, 좀 길게 납니다. 이건 조금 짧게 이런 형태죠. 자, 여기다 붙여서 약간 타원형으로 붙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각만 안 지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서 약간 삐딱하게, 자,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갑니다. 멈추면서 갑니다. 이렇게 멈추면서 이렇게 이런 형태죠. 이것도 이쪽이 조금 깁니다. 비대칭이죠. 약간 이렇게 세워서 띱니다. 자, 26번째 두루 주자입니다. 주나라 주자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심을 먼저 긋습니다. 여기까지 해놓고요. 그 다음에 납작해야 되니까 너무 길지 않게 요쯤.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다가 뒤로 이렇게 넓적하게, 자, 여기다 대서 약간 올라갔다가 좀 내려가는 듯이, 그 다음에 점을 먼저 넣고 작은 점도 하나 더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붙여주고 연결,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점 하나 넣고 여기도 점 하나 넣고 여기다가 붙여주고 연결, 그런 다음에 아래에 입구를 이렇게 넣으면 되겠네요. 재밌는 것입니다. 자, 27번 남령 남자입니다. 한번 멈춰야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로 갑니다. 여기서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가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붙이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다시 대서, 되게 근문을 이렇게 쓰죠. 세워서 여기로 갑니다. 요쪽 형태 멈추고 항상 붓을 회봉을 시켜주세요. 이렇게 해서 붓 세워서 항상 회봉, 이런 동작이 필요합니다. 다음 글자는 28번째 우물정자입니다. 제가 원칙을 고집하는 것은 지금은 임서 과정이기 때문에 원칙대로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작할 적에야 본인 마음대로 뭐 할 수도 있죠. 자, 우물정자입니다. 되겠죠. 자, 여기서도 한번 멈췄다, 이렇게 교차 지점에서는 멈췄다 가시는 게 좋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멈췄다 쓱싹 가지 마시고요. 다소 길어 보이게. 자, 그런 다음에 점 하나를 찍더라도 정확하게 찍어 보십시오.
자, 29번째 말막자인데요. 말막자입니다. 여기서는 말막자예요. 뭐뭐 하지 말아라. 말막자. 자, 이렇게. 특히 근무는 너무 매끄러우면 좋지가 않습니다. 주조를 해서 고낸 거기 때문에 쇳물이 이렇게 응고된 부분도 표시가 되고요. 그래서 약간 두들거려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왔죠? 이것도 재밌는 글씨예요. 이런 형태죠? 붓세웁니다. 이런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자, 말막자입니다. 자, 30번 이를 지자입니다. 네, 오른쪽으로 빠진 획이 다소 길게 나오게 써보십시오. 조금 긴 게 좋습니다. 약간 길죠.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좁았다가 넓어지고요. 뾰족했다가 두꺼워지고요. 여기서 한번 멈췄다가 두껍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기서 약간 곡선으로 처리해서 둥글게 삐죽하게 빼내면 됩니다. 자, 31번째는 콩 두자입니다. 자, 이거를 편리상 이걸 먼저 듣게요. 필수는 이렇게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32번 직궁자입니다. 가운데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전 필수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좀 세워서 다소 짧게 이런 형태죠. 자, 전 둥글게 세우고요. 이렇게 세우고 세워서 만들면 됩니다. 33번째 문문자입니다. 세우죠. 완전히 세워서 여기까지 와서 붓 꺾습니다. 여기까지 갑니다. 이렇게 이런 형태 만들어 놓고요. 한짝 했죠. 그 다음에 사이를 벌려서 붓 세웁니다. 면 바꿔서 둥글게 이런 문을 만들어 줍니다. 붓 세웁니다. 완전히 꺾어야 되겠죠. 여기다 접합. 그런 다음에 붓 세워서 띄면 됩니다. 자, 34번째는 근원 언자, 언덕원이라고도 그럽니다. 여기서는 근원원입니다. 자, 들어갑니다. 붓 세웠죠. 이런 형태. 다음에 여기다 붙여서 이렇게 되겠죠. 다음에 요 획 들어갑니다. 다소 곡선. 붓 세워서 다소 짧게 여기다 붙이고요. 붓 세우고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35번째는 거짓말 와자입니다. 말씀은 변에다가 하위자가 붙은 글자인데요. 네, 좀 복잡하죠. 필순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쓰겠습니다. 그래서 다소 길게 뺍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거 2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말씀원을 여기다 넣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고요. 다음에는 여기다 붙여서 이렇게 쓰는 게 원칙이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요. 다음에 여기로 갑니다.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고요. 다음에 이렇게 빼고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하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36번째입니다. 효도 효자입니다. 자, 여기다 붙입니다. 눌러서 툭
두껍게 눌러서 나오게.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대서 아들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세웁니다. 다시 여기다 붙입니다. 너무 길지 않게 세웁니다. 요쯤 만들어 놓으시고요.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서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37번째입니다. 아비 붙자입니다. 많이 나오죠? 아비 붙자. 이렇게 붓 세워서 꺾습니다. 이렇게 아비 봅니다. 38번째 피리약자죠. 피리약자. 이 피리약자의 고문입니다. 피리약자 부수에도 나오죠. 다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가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 더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열로 붙여 이렇게 멈칫멈칫 하면서 나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 접합시켜서 열로 연결.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자 멈추면서 갑니다. 이렇게 멈추면서 갑니다.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거서 마무리 집니다. 39번째 풍성할 풍자입니다. 가운데를 먼저 넣겠습니다. 먼저 하나 넣고요. 그 다음에 요거 넣고 이렇게 반대쪽 하나 마찬가지 이렇게 해놓고요. 쌓습니다. 세워서 한번 멈췄다 갑니다. 이렇게 되겠죠. 되고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40번 바를 정자인데요. 첫 택이 덩어리죠. 이때 서주 중후기인데도 아직은 덩어리가 나옵니다. 자, 덩어리 하는 거 앞서서 배우셨죠. 이거는 붓을 힘차게 꽉 눌러서 덩어리를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다시 붙여서 여기까지 가야 되겠죠. 다음에 이 획이 들어갑니다. 붓 꺾어서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41번은 다섯 오자죠. 눌러서 여기서 한번 멈춥니다. 자, 42번째입니다. 산의 부자입니다. 무릇부라고 하는 거. 산의 부자. 둥글게 들어가서요. 한번 멈췄다가 좀 다소 길게 이렇게요. 하나만 더 아래로 처지게 이런 형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멈추고요. 여기다 꾹 눌러서 한번 더 멈추고요. 붙들어서 이렇게 가고요. 그러면 되겠습니다. 자, 43번입니다. 말맞자죠. 말맞자 여러 번 나왔죠. 익숙해지셨죠? 말맞자는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다 넣고요. 그 다음에 갈기 하나 넣고 요것도 하나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접합해서 열로 갑니다. 다음에 여기다 붙입니다. 붓 세워서 열로 가야 되겠죠. 여기가 옵니다. 자, 말맞자 멋있네요. 자, 44번 덕덕 큰 독자입니다. 왼쪽부터 씁니다. 짤막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 들어갑니다. 좀 높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렇게 들어가고요. 여기서 접합을 합니다. 여기서 세워서 전절로 갑니다. 이렇게 여기다 붙입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마음심을 여기서 이렇게 넣으면 되겠습니다. 가야 되겠죠. 이렇게 접합 한번 멈췄다가 여기도 한번 멈췄다가
일로 접합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다음에 자, 45번은 작을소 아들자의 합자입니다. 두 글자입니다. 자, 그럼 위부터 작을소부터 씁니다. 너무 길지 않게 잘 가고, 이거는 다소 이렇게 삐딱하게. 자, 그 다음에 여기를 했어요. 붓뛰지 마시고 붓을 세웁니다. 여기서 붓 꺾습니다. 여기까지 만들어 온 다음에 다시 접합을 해서요. 여기서 붓뛰지 말고요. 한번 섰다가 살짝, 너무 길지 않게 이런 정도로 만들어 놓고요. 붓 세우고 양쪽에서 이렇게 몰아서 쓰면 되겠습니다. 46번 갈지입니다. 금문 공부는 상당히 앞으로 전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갈지입니다. 붓 세워서 여기까지 가져옵니다. 이런 형태 되겠죠. 약간 삐딱하게 붓은 끝을 훑지 말고 세워서 이런 형태. 47번 열십인데요. 열십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떻게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가로액을 먼저 쓰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중심액으로 가서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한 번에 쓰는 방법이겠죠. 그건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이 방법은 이렇게 눌러서 중봉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이겠죠. 48번 오직 U자입니다. 입구부터 쓰겠습니다. 세웁니다. 한 번 더 세웁니다. 여기까지 오고요. 하고요. 여기다 붙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다 갖다 붙입니다. 세웠죠. 이렇게 모양새. 자, 49번째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넷째 지지묘자입니다. 넷째 지지묘. 10간 12지에 나오죠. 넷째 지지묘자. 자, 이거부터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 붓 세워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또 여기까지. 자, 여기 펴서요. 붓 세워서. 자, 100자 중에 50번째입니다. 쉬운 번째 또 차자입니다. 중앙에서 나갑니다. 이렇게 붓 세워야 되겠죠. 이렇게 세운 거 보이시죠? 그다음에 여기 다시 다 해서 붓 세웠죠? 세워야 됩니다. 하부가 벌어지게, 하부를 벌어지게 쓰세요. 이렇게. 네, 또 차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0자 쓰기 50번째까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51번서부터 100번까지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모두 마칩니다.